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 사이에 오셨네요. 하시는데, 네. 조정희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네. 두 번째 만나 뵙게 되네요. 네. 채팅창 좀, 어떻게, 안녕하세요.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 음악은 제가 틀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조신승 강사님께서 더더 이뻐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 이쁩니다. 와, 조 부장님. 나가시겠어요. 1회에는 이런 농담 안 하셨는데요. 조 부장님도 이제 점점 편해지시는 거죠, 우리가. 점점 더 꿀피부가 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채팅도 있고요. 네, 메이크업 기술의 발전입니다. 와, 조 부장님. 네, 오늘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오늘 미용실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채팅창이 이게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예민해요. 뭔가 그러네요, 하나 좀 진짜. 바뀐 거를 굉장히 섬세하신데. 섬세하게 그렇게 잡아내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 외에 이제 저가 항공사들을 다 함께 합쳐서 여러분들의 항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좀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여태까지 이제 2회 정도 저희랑 같이 했는데, 여태까지 조 부장님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1분 스피치 제가 보면서 감동받은 분들도 많고 야, 맞아요. 요즘 정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항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이요 그러시는데요. 네. 저희는 채팅창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사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 또 여러분이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퀵뷰 주시나요? 그러시는데 네, 참여하신 분들 퀵뷰 드리고요. 물론 저희한테 저희 그 방송국에다가 따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취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질문 좀 올려주세요. 취업에 대한 질문. 또 안 올리죠?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초반에 꼭 한국 사람은 질문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어요. 자, 이력서를 여러분이 쓰시면서 취미나 특기 칸이 있어요. 취미나 특기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 자, 채팅창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력서 다 많이 써보셨죠? 이력서 써보는데 취미나 특기에다가 제가 알기로요, 많은 분들이 음악 감상, 독서, 자전거 타기, 뭐 숨쉬기를 설마 쓰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굉장히 평범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채팅창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시나요? 저는 항공사진 촬영. 이런 거 좋다. 영화 감상은 너무 이제 좀 진부하잖아. 응원단이 특기입니다. 응원단. 취미로 응원단 하실 수 있고요. 네. 뭐 축구 응원단, 뭐 야구 응원단 하실 수 있죠. 등산도 좋고, 등산. 그런데 이제 사실 다 각양각색이에요. 취미나 다양하죠. 특기는. 정말 이건 제한을 둘 수 없는 부분이라 아주 다양하게 많이들 쓰세요. 근데 그걸 정말 내 특기를 여기다가 쓰는 건지 네.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려고 쓰는 건지 네. 어떤 그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의. 자, 우리 이제 2회를 반복하면서 가장 이제 키워드를 뽑으라면 스토리텔링이었죠. 스토리텔링. 역시 여기서도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취미하고 특기가 먼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미는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좋아하는 것. 그걸 보통 우리 취미라고 얘기하고 잘하지 못해도 좋아하는 거. 특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이나 기능을 우린 특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취미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자. 그러면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제 취미는 축구예요. 그런데 축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구 경기에 참여를 하고 아마추어 프로단에서 뛰면서 팀워크를 배웠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팀워크를 부르면서 거기에 뭐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조율을 해서 뭐 팀을 이끌다 보니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게 됐다든가 이런 이제 스토리를 써가거나 아니면 뭐 골을 넣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목표의식이 생겼다라든가 그래서 본인은 목표 중심이기 때문에 뭐 기업에서 어떤 목표를 준다면 해낼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할 거고 결국 네가 그 취미를 가지고 어떤 일을 좀 더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가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취미, 특기. 특기라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뭐 캐리커처를 본인이 한다든가. 그거 좋다. 네, 요즘 많이들 취미로 하시죠? 아니면 뭐 요즘 이제 어른들이 하는 색칠 공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걸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런 경우 있어요. 오늘 이제 항공사니까 항공사 그 면접에서 본인은 칵테일을 제조할 줄 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 와서 칵테일 제조를 해서 심사위원에게 드실 수 있도록 그 장면을 보여준다든가 맛을 보게 한다든가. 그럼 뭐와 연결시킬 것이냐. 본인은 기내식과 기내 음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항공사와는 다른 음료,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맞아요. 취업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국내 항공사 말고 국외 항공사는 푸드 앤 베버리지 전문가를 따로 뽑아요. 그래서 VIP나 이걸 위해서 음료를 제대로 만들고 와인을 잘 아는 사람을 승무원 외에 또 따로 뽑는 전형도 있더라고요. 보통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이 많이 중요한 가는데 서비스죠. 중요한 기내식이나 서비스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의 그 어떤 취미나 특기를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것과 내가 하려는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제가 아까 재밌는 걸 봤어요. 저는 근데 줄넘기가 취미예요. 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딱 번뜩 그냥 떠오르는 취미예요가 사람인데 아니라 줄넘기만 쓰는 것보다 나는 연결. 줄넘기를 통해서 어떤 그렇죠. 초집중력을 가지면서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넘기를 하면서 폰다. 이게 줄넘기 힘들잖아요. 어, 지구력이 힘들잖아요. 있다든가. 그쵸. 네. 뭔가 끈기력 그렇죠. 이런 거. 네. 연결시킬 처음엔 수 2개밖에 못했는데 뭐 지금은 200개를 한다든가 꾸준히 노력했다라는 거 뭐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성취 과정을 그렇죠. 좀 스토리텔링으로. 그렇죠. 결국 스토리텔링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취미와 특기 좀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오늘 항공사를 준비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제가 사실 예전에 항공사를 되게 오래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 항공사 위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물론 좀 대한항공과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쪽에서 많이 그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뭐라 그럴까요? 항공에 승무원을 하시는 분들은요, 취미와 특기를 되게 중요하게 본대요. 왜 맞아요. 그러냐? 워낙 단순한 일을 하기 때문에 워낙 이직률이 높아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업무 분들도 강도가 많고. 높죠. 그렇죠. 업무 강도가 굉장히 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인생의 그 밸런스를 좀 맞추느냐를 좀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 그쵸. 그래서 여러분, 취미와 특기 그냥 아무렇게나 쓰시지 마시고 꼭 신경 써서 써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제가 그냥 준비해왔어요, 여러분. 자, 면접 코디에 대해서 좀, 코디 팁 코디. 좀 주세요. 면접 코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의상 어떠세요? 좋습니다. 다나 보이시죠? 다나하죠, 오늘. 저 원래 이런 스타일 안 입거든요. 근데 오늘 그 항공사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자,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보통 면접이라고 가면 어떤 거? 저는 회사 유니폼과 비슷한 걸 입고 가요. 라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 옷 별로예요. 그러시는데, 그럼 네 아이디처럼 내가 면접에 시스루를 입고 가랴? 이거 사? 뭐니 해도 정장 스타일을 입고 가야 되겠죠. 네. 당연하겠죠. 근데 그게 어차피 정장은 다 정장이야. 근데 그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튀는 옷은 사실 면접을 진행할 때는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복장, 우리 뭐 그 곤색 치마에 남색 치마에 남색 자켓에 하얀색 블라우스라든가 특히 어우, 여자분들 깔끔하다. 같은 경우 아. 뭐 아니면 이제 검정색이나 남색의 양복의 남자분들 셔츠, 네. 흰색 셔츠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간 블루톤의 셔츠라든가 이렇게 근데 기본적인 복장들이 있어요. 검정과 남색에 약간 주는 의미가 왠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면접을 진행할 때 네. 너무 강해 보이거나 아니면 옷에 묻혀서 내가 돋보이지 않으면 사실 복장의 의미가 없거든요. 가장 노멀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낮은 톤의 색깔이죠. 남색이나 검정색. 예. 혹시 회색 톤의 약간 면접을 입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안 회색 되는 건가요? 톤도 조금 짙은 회색 톤, 음. 아주 그 짙은 검정색에 비슷한 그레이 톤은 괜찮은데 네. 너무 밝은 톤의 회색 양복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여자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알고는 있지만 이런 작은 좀 팁을 주신다면 사실 그 흰 블라우스에서 모양을 변형하기는 쉽지 않죠. 그쵸.
그럼 이제 디테일 상에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전문적인 여성으로 보이고 싶다라면 그 셔츠 컬러가 예, 딱 서 셔츠 있는 거 이렇게. 컬러의 예, 네. 그런 블라우스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오픈 마인드된 좀 그 밝고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쪽으로 간다. 이러면 조금 더 파인 블라우스나 셔츠를 입고 간다든가. 좀 더 시원해 보일 수 네. 있게요. 여성스러운 서비스직을 이제 지원을 하신다. 여성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경우는 뭐 리본 달린 블라우스를 입는다든가. 굉장히 이렇게 여성성이 극대화되죠. 디테일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나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손톱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나요? 손톱 신경 쓰죠. 손톱에 요즘 붉은색이나 네. 좀 검정색이나 강한색 매니큐어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면접에서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네. 그런데 또 너무 거칠은 느낌의 손톱은 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투명 매니큐어 또는 약간 살색이나 살색을. 옅은 핑크. 튀지 않는 하지만 정리 안에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은 정돈되듯한 느낌의 그 치장은 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귀걸이는요? 그러시는데요. 귀걸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지는 귀걸이는 개인적으로도 선호하지 않지만 너무 치장을 안 한다기보다는 약간 귀에 달라붙는 정도 작은 크기의 그 액세서리는 하고 가셔도 괜찮은 근데 것 우리 같아요. 친구들이요. 저도 이제 면접 스터디를 해봐서 아는데 적당하게 하고 가세요. 이러면 몰라요. 그러시는데 적당히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요리할 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의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딱 집었을 때 새끼 요 마디가 있잖아요. 이 새끼 마디의 반만한 진주 귀걸이가 깔끔하더라고요. 진주가 제일 진주가 예뻐요. 깔끔해요. 문 안 근데 돼요. 크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너무 번쩍거리거든요. 그래서 새끼의 요 반만한 진주를 여러분이 하고 가시면 요렇게 밥을 떠 먹여줘야 돼요. 우리 시청자들은.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 하시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하나 사면 그냥 쭉 쓰는 거야. 그걸로. 네. 오늘 항공 일반직에 관련된 건가요? 승무원직에 관련된 건가요? 두 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정보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직접적인 1분 참여로. 스피치와 모의 면접을 좀 더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귀걸이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러시는 분들 안 하셔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안에서 더 깔끔한 느낌이라고 그러면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머리를 만약 뒤로 쫙 넘겼어.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면 하나 하시면 해주는 되죠. 것도 좀 더 여성미가 살더라.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있고. 자, 가브리살 굽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국인 조종사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좀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항공사 취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국내 항공사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아시아나만 보통 아실 것 같아요. 메이저죠. 메이저죠. 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국내 지금 그 항공사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기업 항공사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가 항공사들이 있죠. 지금 채팅창에서 제주항공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맞아요. 제주항공 있고요. 네. 에어부산 있고, 음흠. 진에어 있고, 이스타항공 있고, 그 다음에 티웨이 티웨이. 항공 있고. 티웨이가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여러분 예림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출판사로 예, 알아요. 예림당의 자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티웨이 항공은 저가 네. 항공사가 근데 운영 자체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나? 이렇게 많이 생긴 거 보니까. 일단 그 항공 운항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고 네. 근거리로 다니기에는 사실 많이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수익성 부분에서는 괜찮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저가 항공사들 중에서도 이런 메이저 항공사 계열이 있습니다. 진에어가 대한항공 계열이에요. 혹시 아셨나요? 진에어가요? 네, 진에어가 대한항공 계열이고요. 어. 그 쉽게 분리하자면 그럼 대한항공하고 진에어의 차이가 뭔가요? 대한항공은 국제선,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 그 다음에 진에어는 근거리 노선. 그래서 국내선이라든가 근거리도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들은 취향을 하죠. 동남아 쪽은.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오유나인 줄 알았다고 누가. 아, 그런가요?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나 이 사람들 사회생활을 안 해. 오늘 조부장님한테 아주. 네, 그래서 이렇게 항공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사실 대표적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 나머지 그 항공사와는 아무래도 연봉 차이가 좀 있을 것 있죠. 같은데요. 네. 보통
그 항공사들, 메이저 항공사들의 초봉은 한 3,500에서 4,000대. 3,500에서 4,000대요, 연봉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승무원의 경우에는 비행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비행수당이 따로 붙죠. 예. 그리고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00에서 3,500 정도.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럼요. 네. 항공사들이 대체적으로 연봉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네. 취업하기도 굉장히 좋죠? 좋고. 네. 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남자분들도 사실은 항공사에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네. 남자들도 사실 괜찮은 직업일 것 같은데. 스튜어드 괜찮죠? 그러니까요. 네. 초봉이 3,500이라고요? 그러시는데, 네, 여러분 많이 줘요, 항공사.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PI나 PS라고 그래서 연말에 그 전반적인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행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들에 따라서 연봉은 달라집니다. 네. 여기다 제가 조금 덧붙이면요. 이제 저는 국내 항공을 준비한 게 아니라 국외 항공을 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국외 항공 한국 분들이 가시기에 어디가 좋으냐면은 KLM이 네덜란드 항공인 것 네. 같아요. 네덜란드 KLM 항공, 네. 그다음에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 루프트한자 그다음에 좋죠.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미레이트 항공, 그다음에 그 같은 나라에서 에티하드 항공이라는 게 또 있고요. 카타르 돈 굉장히 많은 카타르 나라죠. 항공 카타르에서 좋죠. 한국 승무원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네. 싱가포르는 타이 항공 좋은데 타이 많이는 항공. 안 뽑더라고요. 여기 네.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동방항공 같은 동방항공도 경우에도 많이 워낙 뽑죠. 중국과 한국이 교류가 많다 노선이 보니까 많이 많아서. 뽑고 또 아주 이건 많이 뽑진 않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죠. 미국 라인인데 네. 여기서도 좀 뽑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KLM에 붙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등바닥에 다 문신이 있어요. 등이. 그러니까 여잔데 머리 짧은 쇼커트에다가 키도 작아요. 그리고 등에 막 문신이 있고 얘는 승무원 복만 벗으면 누가 봐도 힙합 전사예요. 그 내가 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됐니? 그랬는데 이게 유럽 항공에서는요. 약간 좀 개성 있고 세 보이는 스타일을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업 문화별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시아권이 아닌 네. 유럽이나 미국 항공사나 이제 아시아권을 벗어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저희가 보기에 미인이라고 얘기하는 서구형 미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특히 아시아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을 할 경우에 맞아요. 승무원이라든가 그런 경우들은 보통 얼굴이 이렇게 동그스름한 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미인형 어. 아시아권에서 봤을 때 글쎄 예쁜가라고 예쁜가? 생각할 만한 분들 그 승무원들의 공통적인 느낌을 보면 약간 동양적이고 고전적이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조금 신비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이 KLM 들어가시려면 영어 네이티브 수준, 네, 그건 그래요. 영어 잘하셔야 돼요. 루프트한자나 유럽 항공 들어가시려면 영어를 완전히 잘하셔야 돼요. 근데 페이도 굉장히 높고 네. KLM은요 일주일에 한 번 가요. 비행기. 오, 한 번 가는데 돈은 좋죠. 많이 줘요. 왜 어떤 라인만 뛰냐면은 유럽에서 한국 왔다 가고 여기서 또 어디 가는 그거밖에 안 노선. 돼요. 일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너무 부러워요, 정말. 신도 못 가진 직장인.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은 카타르 같은 경우에 한국 네. 직원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근데 조금 이건 이제 살기가 좀 힘들대요. 왜냐면 연애를 못해요. 우리 승무원 여자분들이 맞아요. 남자가 없으니까 연애를 못해서 2, 3년 바짝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좀 많이 맞아요. 봤어요. 그래서 보통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에 와서 살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서 근무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다른 서비스 직종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로 옮겨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대요. 그렇죠. 옮겨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 나이나 어떤 외모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시기를 놓치셨다면 국외 외국 항공을 항공사. 보시고 몇 년 일해서 영어도 더 느시고 다시 그렇죠. 국내로 돌아오시는 것도 굉장히 방법 중에 효과적인 하나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승무원의 키 제한 사실 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승무원 하면 외모 아니냐? 외모 중요하죠. 외모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보통 항공사에서 흔히 이제 얘기할 때 네. 외모가 경쟁력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외모는 경쟁력이에요. 슬프다. 아니, 그런데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여기서 얘기하는 외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형 미인이나 성형 미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성형을 해야 네. 돼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성형 미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지예요,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좋은 이미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미지가 뭘까? 이미지는 외모, 표정, 복장, 자세와 말투, 행동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바로 이미지예요. 네. 이미지라는 말은 참 어렵거든요. 네.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들이 딱 첫인상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이미지, 거기서 어떤 것들을 가장 보냐면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눈매하고 눈빛, 그리고 피부, 그리고 말투를 본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 네. 이제 공통적이에요.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 기업에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할 때도 보고요. 우리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첫인상은 4분 만에 결정이 된다고. 맞습니다. 첫 대면을 하고 4분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항공사들에서 보는 이미지는 자, 서비스맨의 이미지죠. 항공사 그러면 서비스 바로 연결이 되는 단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미지는 어떤 그 서비스 마인드가 잘 구성되어 있는 듯한, 네. 그러니까 남들을 배려해주고 좀 섬세할 것 같은 이미지, 그리고 호감 가는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그다음에 단정한 사람, 그리고 예쁘기보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신뢰감을 주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신뢰감 하면은 여러분들 제 음성이나 이제 제시카님의 음성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통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네.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인 이미지, 네. 목소리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이미지. 근데 보통 신뢰감은 그 어떤 자세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사실 음성에서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한항공에 지원하게 된, 이런 높은 톤보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번 느끼겠죠? 대한항공에 지원하게 된, 그렇죠. 이렇게 약간 톤을 약간 낮추는 맞아요. 부분도 신뢰감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어투, 그 다음에 어미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신뢰감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렇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맞아요. 해봤었죠. 지난번에 1분 스피치 하셨던 분들 중에 너무 아기 같은 말투, 아니면 이제 급하게 막 하다 보면, 긴장을 하다 보면 말투가 빨라져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무언가 많이 전달을 해야겠다 싶으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근데 말을 빠르게 하지 않아도 괜찮고 네. 조금 어느로 해도 괜찮아요. 네. 오히려 야,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정말 정성을 들였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사실은 그게 가산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향적인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을 때 보시는 어떤 정말 남을 잘 도와줄 것 같은 신뢰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 사실 승무원 분들이 우리의 맞아요.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좀 가지도록 연습을 해보는 게 맞아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한항공 보통 그러면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네. 어떤 사람이 참 잘 어울릴까요? 성격적인 부분. 네. 일단은 네. 항공사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의 부딪힘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약간 소극적이고 예. 이러신 분들. 네네. 일단 아까 제가 서비스란 단어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대인 관계가 가장 큰 항공사에 근무를 할 때 네.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네. 새로 만나는 분하고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배려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준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많이 보죠.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승무원을 좋아하시지만 맞아요. 이게 또 막상 그러니까 고객을 준비를 부대껴야 되기 하려면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별풍선 주시는데 제가 못 읽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컨텐츠 진행 중에는 별풍선을 못 읽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고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 부탁드리고, 저희가 10시 한 15분, 20분 이후부터는 저희가 쭉 1분 스피치 모의 면접만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대한항공에 한번 모의 면접을 봐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거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떨리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퀵뷰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가장 잘하신 분께 제가 1년치 퀵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동안 많이 준비해 주세요. 자, 좋은 방송입니다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해서 네. 조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네. 2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항공사니까요. 예. 아무리 그 네. 땅콩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고 싶은 직장이죠. 사실 만약 여기 있는 분들이 땅콩 때문에 안 가요 했는데, 너 만약에 네 핸드폰으로 대한항공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그럼 당장 출근한다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네.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 그 기업 문화가 조금 네. 보수적이라고 들었어요. 항공사 특히 이제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네. 국내 그룹사 계열사죠. 음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경우는 이제 한진그룹 계열사고요.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그룹 계열사입니다. 아, 한진과 네. 금호구나. 이건 대한항공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대한항공은 이제 국내에 148대 항공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많죠. 몰라요. 국내 12개 도시에 취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45개국의 126개 도시로 이제 네. 그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1969년에 네. 한진그룹에서 그 대한항공공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대한항공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 여러분들 이제 광고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서 뭐 스카이팀입니다, 뭐 스타 얼라이언스입니다 이런 단어 들으실 거예요. 들어봤어요. 네. 이건 이제 국제 항공 동맹이죠. 그래서 맞아요. 그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델타항공 그리고 에어프랑스, 뭐 베트남항공 이렇게 그 항공 동맹을 맺고 있고 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한항공이 비영리 부분의 계열사가 있어요. 네. 그게 인하공전하고 인하대죠. 아, 대한항공하고 그렇게 인하공전하고 연결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비영리 몰랐네. 부분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인하공전 나온 친구들은 네. 조금 더 이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인하공전을 나오시게 되면은 특히 항공운항과나 네. 그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학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죠. 입학하기 힘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서 네. 그 에어 캐나다나 뭐 에어 차이나 뭐 에바 항공, 루프트한자, 뭐 싱가포르 항공 이렇게. 근데 이게 제휴가 동맹이 맺혀져 맺었다는 있죠. 건 한 비행기를 타도 저희한테는 그냥 마일리지를 이쪽에서 그렇죠. 다 포인트가 적립할 같이 적립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승무원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알고 계실 텐데 이직률이 좀 높다고 들었어요. 사실 항공사가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사실 대형 사고로 대형 이어지기 사고가 때문에 그 안전 문제가 아주 큰 이슈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 업무 강도도 높고 사실 훈련 강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어떤 기업일수록 조직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강이 맞아, 세요. 맞아. 아, 예, 게다가 그래서 또 여자끼리 있으면 선후배가 맞아요. 원래 더 세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후배 간의 어떤 그 위계 질서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사실 많이 필요해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체력 테스트를 따로 하죠. 네. 네. 체력 수영도 테스트 잘하셔야 되고. 1차 붙은 친구들은 다시 체력 네. 테스트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스튜어디스 생명수당 있나요?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네.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분 중에요, 현재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승무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 승무원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실제 그 기업의 분위기나 어떤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전화를 해볼게요. 잘 들리시나요, 채팅창? 여보세요? 에미 나야. 하이. 하이. 지금 방송 중이야. 그래가지고. 네. 네, 말 바꾸는 거 보소. 우리가 네네. 지금 오늘 약간 대한항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취업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 이제 현직에 일하고 있는 분의 어떤 약간 조언이랄까? 이걸 좀 들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마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세 좋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얼마나 일하셨어요? 저는 지금 한 4년 정도 일했습니다. 4년 정도요. 네네.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워낙 대한항공이 꿈의 직업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 취업을 위해서 어떤 걸 좀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일단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식카도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 이제 서비스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게 일단은 언어. 네네, 언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쪽에서 저는 경력을 조금 살려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운동을 하다 와서 조금 숨이 차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호텔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거를 약간 서비스 필드 쪽에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거를 면접 볼 때도 약간 어필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서비스 네. 업계에서 계속 일했던 경력을 가지고,
그거가 사실 그 부분 저희가 또 놓쳤던 중요하죠. 부분이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취업이 돼서 네. 사실 언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일단은 저희가 승무원만 거의 6천 명 정도가 있거든요. 6천 명이요? 네. 예. 그래서 6천 명 중에서 뭔가 내가 조금 나는 특별한 사람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 같은 게 있어야 돼서 예를 들면 언어. 영어를 네, 잘하든지, 중국어를 잘하든지. 그렇죠. 실제적으로도 영어나 일본어나 뭐 중국어, 뭐 러시아, 뭐 스페인어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확실히 그 본인의 고과에도 조금 더 플러스가 되고 승진이 그다음에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영향이 아. 있습니다. 아, 왜냐면 그렇구나. 저희가 고과를 받을 때 그 등급에 따라서 조금 점수가 틀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회사 분위기가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들었어요. 뭐 이쪽 업계가 다 그렇듯이. 그렇구나. 혹시 하다가 힘든 일은 없으세요? 일단은 이게 감정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직업에 대한 그런 프로의식이 없으면 가끔씩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밥을 나르고 음료를 나르고 이런 일밖에 못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승무원이라는 거는 기내에서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책임을 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거의 300명이 넘는 승객을 승무원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네. 저는 글쎄 뭐 일하는 데는 그만큼 좋은 그 동기가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 이분 말 엄청 잘하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네, 준비하신 네.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손만 안 차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이제 대한항공 가신 이유가 있네요. 네, 또 감사합니다. 이게 여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는 임신하고 결혼하고 아이 갖고 그쵸. 이러면 복지가 어때요? 최고의 직장입니다. 일단은 대한항공에 제가 아직까지도 몸담고 있는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아이를 가지고 나중을 생각했을 때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거의 7, 80%를 차지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지는 제가 자신 있게 어느 회사에 비교해도 가장 최고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 거는 제가 정말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직분한테 물을게요. 그 초봉이 어떻게 됐던가요? 초봉 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머니 해도 네, 머니죠. 네, 네. 일단은 솔직히 다른 또래에 비해서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략 300 정도는 넘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해외에 갔을 때 그리고 비행 시간에 따라서 체류비라는 게 이제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 달러로 뭐 800불, 많게는 1000불 정도 엑스트라로 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한국 돈으로 한 달에 400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물론 비행 수당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오. 그만큼 생명을 걸고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만 생각하시는 거는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서 인턴이라는 건 원래 대한항공 입사하고도 인턴 2년을 겪고 나서 정직원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년 후에 정직원을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와,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저도 맨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뭐 이런 일 하러 온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그랬었어요. 순간들이 있는데 항상 모든 일에는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내 커리어가 쌓게 되고 그 커리어가 결국에는 아웃컴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조금 대충 남들과 똑같이 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특기를 잘 살려가지고 장점을 살려서 그런 쪽에 그 커리어를 쌓다 보면 확실히 면접할 때도 누구보다 맞아요.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고 맞아. 면접관들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런 거에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면접 지원을 가곤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남들과 약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채팅창에서 역시 이런 네. 분들만 이렇게 말 잘하는 분만 대한항공 들어가나 봅니다. 라고, 이분 왜 들어간지 알겠어요. 라는 반응이 아주 네. 뜨겁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안 읽어주신 거죠? 네, 앞으로 안 읽어요. 감사합니다. 에이미 고마워. 네, 아닙니다. 안녕. 안녕. 바이. 바이. 네, 생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프로신데요.
네,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현직 승무원의 직접적인 조언과 정보 감사합니다 하시는데요. 네, 저도 이 친구한테 아까 사실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 내가 야 똑바로 말해 막 이랬는데 이렇게 말투를 바꾸고 제가 제대로 해줄지는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자, 미로찡님 별풍선 감사하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아까 어떻게 되죠? 제가 오늘 10시가 다 돼가네요. 네, 자 이제 다음은 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승무원 말고 조종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우리 이제 남자분들 사실 조종사 많이 꿈꾸시죠. 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기장들. 그 조종사 같은 경우 사실 국내에서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히들 알고 계신 게 이제 공군사관학교 출신, 공사 출신. 네. 그 공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에서 조종사 훈련을 받게 되면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 복무 기간이 15년. 15년을 채우고 나오셔야 이제 일반 항공사에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그러면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대학들을 나와서 네. 국내 상위권 대학이나 중위권 대학들을 나와서 이제 외국 비행학교를 가셔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오시거나. 근데 저 그게 아니면 돈이 좀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유학을 가시거나 아니면 국내에 이제 비행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자격증을 따실 때까지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 1억에서 2억 정도 비용이 소요된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가 든다고요?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조종사에 이제 그 안에서 장학금을 받으시는 경우들은 좀 더 비용을 아끼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군 조정 장학생이라든지, 뭐 조종사관 후보생이라든지, 뭐 ROTC 조종사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이제 마치고 나오시면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 10년을 채우셔야 이제 나오셔서 일반 항공사에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 관련된 대학이라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항공대겠죠. 한국 항공대의 항공운항과. 그래서 그 항공운항과를 졸업을 하시고 그 비행훈련원이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그 다시 비행훈련원에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항공운송사업용 조종사 자격이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한서대 항공학과. 한서대 맞아요. 한서대 얘기 들어봤어요. 한서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또? 그래서 매년 15명 정도 그 학생을 선발을 해서 아시아나에서 조종사 연계 과정으로 그 특수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뭐 99% 아시아나 항공의 조종사로 취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한서대 이 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 그 1년에 15명만 하니까 아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겠네요.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조건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입학하실 때부터 이제 신체적인 조건들을 따져서 이제 같이 전형에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이제 그 ERAU라고 하죠. 미국 엠브리대. 미국 엠브리 리들 항공대학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항공업계 하버드 대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쪽에서 이제 가셔서 따로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서 오실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까 돈도 많이 들고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했지만 사실 취업이 되면 연봉이 장난이 아니죠. 조종사가 원래 이제 그 자격증을 따고 입사를 하시면 바로 조종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조종사가 되고 일정 기간을 거쳐야 이제 조종사로 승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이 조종사로 재직을 하시는 동안에도 사실 훈련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계속 지속적인 테스트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연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봉이 거의 1억에 가까운 걸로. 초봉이 1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2억 드리고도 하는구나. 2년만 일하면 뽑아내니까. 그리고 그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국내외를 비롯해서 항공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정말 최고의 직종이죠. 스카우트 제의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왜요? 사람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야 하고 또 강도 높은 훈련이라든가 연습이라든가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분들도 사실 많지 않아요. 이쪽에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들이고 중국에 이제 항공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국내 항공사들의 어떤 조종사들을 스카웃을 하느라고 어떤 분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연봉을 제안을 받기도 했다고 하죠. 그럼 2억이요?
재밌는 얘기. 저희 항공사에서 이제 항공기가 이륙을 하고 착륙할 때까지 운항을 할 때 그 기내식이 제공되잖아요. 네. 이 조종사하고 부조종사가 같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음식의 종류가 다르답니다. 아, 그 이유를 아세요? 응.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음식을 혹시 같은 음식을 이제 두 분 다 드셨 혹시나 혹시라도. 네요. 식중독 때문에 다른 음식을 드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와우, 재밌네요. 근데 네. 그분들 그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이 그럼요. 네. 몰랐어요.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가요, 이제 채팅창에서 정비사나 관제사 이런 분들 관제사도 많이 많이 하시죠.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제 여기 방송에는 취업생만 있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교 1, 2학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두루두루 정보를 드리는 거고 이 정보를 듣고 항공업계 이거 괜찮은데 하고 관제사도 정비사도 준비해 보시는 여러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혹시 시간이 되면 네네네. 항공정비사 같은 경우에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렇게 해서 각각 그 지원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고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훈련원에서 네.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입사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턴 정비사라고 그래서 보통 2년제에서 3년제 대학들 네. 뭐 관련 학과로는 항공학과, 기계학과, 뭐 전자학과, 전자공학과, 다양하게. 기타 등등. 네. 그리고 이제 대졸 신입공채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유관 전공자들. 네. 근데 필수가 있어요. 토익. 아, 그분들도? 토익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요. 항공 정비도 사실은 국제 표준이라. 아. 네. 그래서 그 영어로 진행되는 것들은 영어로 그 표시되는 코드나 번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봐. 토익 기준이 있습니다. 영어만 잘하면 할 수 있는 게 네. 너무 많다니까. 일단 영어 공부를 네. 해놓는 게 정말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네. 많아요. 아, 정말 오늘 좋은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잔뜩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네.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조금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탈락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혹시 조금 브리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를 조금 하는 동안요. 네, 네. 탈락하는 자기소개서.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자기소개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고 싶은 자기소개서야겠죠. 너무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자기소개서는 인사 담당자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아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몇 자 채우시오라고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항목을 너무 많이 채우지 않고 빈칸을 많이 남겨두시는 분들, 그런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의가 없다고 보여져서 기본적으로 서류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에게 네, 적용이 되는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거라고 보시면 여러분 돼요. 칸을 비워두시면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렇게 셀카, 얼짱 각도를 이렇게 면접에다가 면접 이력서에 붙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분명 있어요. 아니실 것 같죠? 있으세요. 있어요. 분명 있어요. 저희 대졸 신입공채나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아니 무슨 그런 거는 말도 안 되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붙이신 사람 네. 있고, 또 저는 이런 거 싫어요. 이력서 왔는데 귀사에 제가 들어오게 되면 네. 어쩌고 귀사 어쩌고 했는데 대한항공 회사인데 맨 마지막에 아시아나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귀사라는 단어 많은 분들이 생각 없이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귀사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보통 어떤 느낌이 들죠? 사실은 좀 면접관으로서요? 고루한 느낌이 들고요. 네. 이제 속도에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네, 귀사라는 단어 많이 안 쓰고요. 네. 예, 이미 자기의 마음가짐은 그 회사의 직원이 되어 있어야 해요.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죠. 네. 느끼거든요. 면접관들은 서류를 보면 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때문에 금방 걸러지죠. 저 사실 귀사라고 썼었거든요. 귀사에 저도 입사하게 그랬어요. 된다면. 저도. 네. 그럼 저도 그냥 자기소개서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다시 붙여놓고 이랬는데, 네. 귀사는 안녕, 이제 귀사라는 단어 쓰지 네. 않도록. 네. 자, 오늘은요, 이제 대한항공의 그 자기소개를 쓰시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부분에서요? 자기소개서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 아무래도.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직종 자체가 이직률도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돌발 변수라든지 네. 아니면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조금 더 그 섬세하고 친절하되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반영이 되면 좋겠죠. 네. 네. 잠시만 채팅창에서 아직 네.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귀사가 뭐냐고 너의 회사, your 네. company, 네. 당신의 회사. 음.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 있는 게 대한항공이면 귀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대한항공에 입사하게 된다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귀사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를 약간 높여 부르는 그런 말투예요. 귀사. 그걸 모르냐 그러시는데 이게 우리 친구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와 모를 있으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사라는 단어 많이 안 쓰니까. 안 쓰죠. 그렇지만.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그 서비스 마인드를 네. 중요시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보통 네. 대학생들이 서비스 마인드가 어디서 네. 나오겠어요? 알바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바 경험을 주저리 내가 예전에 커피숍에서 일했는데 내가 예전에 김밥천국에서 일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유치해져요. 저도 그런 이력서를 써본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네. 같이 일단 좀 보실게요. 예문 읽어보겠습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 당시 한 장당 과자 한 개가 서비스로 제공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께서 오셨는데 그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시기에 과자를 한 줌 쥐어드렸습니다. 작은 배려지만 할아버지께서 저의 정성에 기뻐하셨고 그 후 단골 손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뭔가 서비스 정신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약간 이게 약간 커피숍 알바가 대한항공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가 하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작은 친절, 배려 네.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서비스 마인드로 연결을 하기에 예문으로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약하다는 네.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제가 이게 왜 가져왔냐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항공사에 아직 안 떨어져 봤어. 내가 이번에 이제 이력서를 처음 네. 쓰고 두 번째 쓰는 친구들은 주저리 내가 알바했던 내용 뭐 다 써요. 이건 여러분의 이력서 비교해 보세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글이에요. 맞아요. 네. 그냥 이건 너무 좀 그냥 네. 무슨 소꿉놀이 하는 걸 약간 네. 쓰는 것 같은 느낌. 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요, 뭔가 네. 제가 조금 잘 쓴 글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네. 요거 좀 같이 보실게요. 네. 자, 여러분 채팅창 같이 읽어주세요. 비행기는 단골 손님이 생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탑승하는 항공사나 목적지가 매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자신을 낮추고 고객을 위하는 객실 승무원의 자리에서 섬세하게 승객분들의 마음을 녹이는 서비스로 다시 보고 싶은 승무원, 다시 찾고 싶은 대한항공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뭔가 요거 좀 책 봤어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쓰기 이런 책을 좀 뭔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자 채팅창에선 조금 볼게요. 어때요? 채팅창에서는요. 머리가 아파요. 있어 보이긴 해요. 있어 보이긴 해. 약간 식상해요. 가식 같아요. 고급져 보여요. 그러신 저거 베낄 거예요. 이러신. 자, 그러시는데, 자, 가식이라는 건 약간 진실성과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문맥의 흐름이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나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또 잡아내야 되는 건가요? 네. 자기소개서에서. 문맥의 흐름. 이제 인사 담당자들, 특히 이제 서류 전형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의 서류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금방금방 흐르면서 이렇게 읽었을 때 조금 이거는 문맥이 조금 부자연스럽다든가 뭐가 한다면 바로바로 이제 빼게 되죠.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맞아? 말이 너무 길어요. 저는 가장 자신을 낮추고 여기까지가 이 세 문장이 지금 다 한 네. 문장으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글을 중간에 읽다가도 내가 초점이 좀 흐려져요. 그럼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차라리 다시 보고 싶은 승무원 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장황하게 막 나열하기보다는 다시 보고 싶은 승무원 요걸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면 조금 더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앞에서 단골 손님 이야기가 있었고 네. 이 부분에서는 단골은 없지만 내가 그 단골을 했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보고 싶은 승무원이 되겠다라는 네. 걸 조금 더 좀 짧고 임팩트하게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말이 그냥 주저리 떠드는 것 같은 이 느낌. 다시 보고 싶은 승무원을 오히려 앞쪽으로 끌어냈으면 어땠을까? 그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먼저 두 가지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네. 머리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한 문장을 딱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서 풀어나가면 네. 첫 번째 한 문장이 이미 내 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 저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구나 라고 네.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시 보고 싶은 승무원 요 정도로는 튈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자체 글은 굉장히 평이한 글이고 이거는 면접에 붙을 수는 없는 글이라고 약간 생각이 들어요. 학원에서 너무 많은 교육을 받은 것 맞아요. 같아요. 정형화된 자기소개서는 맞아요. 사실 이건 좀 제 생각에 네.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베껴가시는 분 베끼지 마세요. 예, 베끼지 마세요. 이거 아주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시간이 10시 12분이 됐는데요. 자, 요거 이야기를 빼고.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제 1분 스피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을 지원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1분 스피치를 조금 들어볼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1분 스피치를 제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1분 스피치를 듣고요. 1분 스피치를 듣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1분 스피치를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퀵뷰를 드려요. 물론 잘 하셔야겠죠. 대충 하고 끊으시는 분 말고 하시는 모든 분들께 퀵뷰를 드리고 가장 잘하신 분께는 저희가 한 달짜리 퀵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퀵뷰 때문에 그냥 전화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20대 중반 후반이 넘어가면 취업은 이제 굉장히 내 생명과도 같은 아주 급박한 일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20대 중요한 후반 일이죠. 분들이 저희는 정말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지. 그냥 대충 연습만 해보시는 분들보단 정말 좀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내 생명입니다 이러시는데 그쵸. 취업이 좀 빨리 되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들어보실 텐데요. 1분 스피치긴 한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좀 편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송화 씨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갑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죠. 면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의 면접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계신 고수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영어 아이고, 이거 아니네요. 이거 모의 면접이네. 네, 모의 면접 제가 아니고. 요 찾으시는 동안 네네네. 그 대한항공 승무원 서류 합격을 했던 자소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 그 입사 후 포부 600자로 쓰시오. 여기에 자, 지금 모범 답안을 네. 하나 써주신다는 거죠? 합격자입니다. 자, 여러분, 합격자의 잘 들으세요. 모범 자소서예요. 답안. 네. 근속 연수 최소 20년을 꿈꿉니다. 몇 년 정도만 일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속에 오래 담았던 뜨거운 꿈을 이루는 무대인 이곳. 대한항공은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여타 항공 승무원들의 전철을 밟으며 승무원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활약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스스로가 대한항공의 일부가 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깊은 뿌리를 다지며 장기 근속 최소 20년을 꿈꿉니다. 크고 작은 계획을 설정하여 인생의 분기별 목표를 정했습니다. 가까운 목표로는 중국어 및 스페인어 등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학 공부에 힘쓰고 또한 기내방송 자격을 취득하여 실내에 있는 기내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목표로 초심을 잃지 않는 수석 사무장의 자리를 꿈꾸며 영국 스카이트랙스 평가를 당연히 우수한 순위로 거치는 대한항공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이게 그 합격한 분의 자소서 중 일부입니다. 이 지원 동기예요, 이게. 그리고 본인의 포부 아, 역시 참고가 다르다. 되시나요? 네. 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합격한 이유가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쳐준 전형적인 틀을 그대로 가져다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거죠. 자, 참고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국 스타렉스 어떤 뭐가 있었는데 이거는 스타렉스 이거는 이제 그 매년 그 항공사 순위를 매기는 기관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많이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전 세계 그 항공사들의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매년 이제 2004년에 캐세이 퍼시픽이 1위를 했고요. 네. 아까 이제 카타르 항공이 2위 했고 네. 대한항공이 많이 순위가 밀렸죠. 26위 했고 아시아나 항공이 8위. 그런데 이제 영국 스타렉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는 건 네네. 회사에 대한 아무래도 그렇죠. 많은 사전 관심을 조사가 됐다라는 거고 항공 네. 업종에 대한 그 네. 사전 정보를 본인이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정성이 돋보이는 거죠. 사실 그냥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데 근속 근무라는 단어를 좀 쓴 것도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선배를 준것 통해서도 알게 된 것 같고 왜냐하면 네. 항공사가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항공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직률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아. 일단 채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놨단 말이에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올려서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다 연수를 시켜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때 경력직으로 옮긴다. 이런 경우들은 회사에서 손해니까. 네. 그렇죠. 네. 준비한 건 다르네요. 할아버지 오셔서 뭐 샌드위치 한 움큼 주신 거하고는 역시 네. 다른데요. 네. 자, 이제부터 들으실 건요. 일반 지원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좀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몇 개 들으시고 여러분 거 직접 들어드릴 네. 거니까 전화 주셔야 됩니다. 자, 전화 주실 분들 준비하시고 제가 전화번호 이거 듣고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원자 이송아 지원자 이야기 네. 듣겠습니다. 시작. 대한항공의 해피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누구보다 서글서글한 지원자 이송아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과 저소득층 봉사를 통해 남을 위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마음으로 대한항공의 가족이 되어 언제나 승객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소통하는 진품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오글 말 잘해요. 목소리가 조금 학원에 많이 다니셨네요. 미스 코리아 출신인가요? 짧은 것 같아요. 짧은 건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 다 맞추셨는데 이걸 좀 짧게 편집한 거예요. 보이스 피싱 하시는 분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목소리가 약간 거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이렇게 이 말투를 좀 따라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말투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실 때 면접 네. 장소에서 네. 말투가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파도를 이렇게 타는데 네. 그건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항공사 승무원이나 네.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그 보통 스피치도 따로 배우시거든요. 네. 직선적으로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파도가 둥글게 가는 게 아니라 딱딱 끊어서 가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한항공을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승무원이 된 것처럼 그렇죠. 연기하지 말고 그냥 일반 지원자들처럼 해라.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죽하면 대한항공 갈 때요. 대한항공 승무원처럼 입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안 하지 돼요,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복장. 어. 일반적인 복장. 네. 그래가지고 막 여기 목에다 막 이거 막 물 가고 막 스카프 하늘색 이렇게 갖고 물고. 가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거 그러더라고. 실례예요. 실례. 면접 과정에서 네. 그 항공사 유니폼을 입혀야 할 때는 항공사 유니폼을 따로 줍니다. 맞아요. 입혀야 되는 그게 시간이 아니면 그게 아닌 경우에는 따로 그 복장을 준비해서 가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본인의 얼굴형에 더 맞게 또는 네. 메이크업을 조금 더 네. 단아하게 네. 본인의 단점을 좀 감추고 한다든가 이런 데 신경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 황현아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옵니다. 갑니다. 시작. 월화수목 금금금 주말이 없는 황현아입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들에게 통역 봉사활동을 하며 오후에는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스 투어리즘 킨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서 한국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말도 없이 하루하루를 열정적이게 보내는 것은 바로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승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땡큐베리 감사, 시에시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야. 아니, 다 좋았다가 마지막에 땡큐베리 감사, 쉐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근데 이분 이거 분명 전략적이었을 거예요. 네. 전략은 전략인데 이게 좋은 전략인지. 어떤 문제 채팅창의 반응을 먼저 보면 초코가 별풍선 109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귀여워요. 개그맨인가요? 산티나요.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감점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실 이분의 의도를 제가 조금 이제 이해는 가요. 왜냐면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네, 본인이 맞아요. 다른 이제 그 경쟁자들이나 후보자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 더 이제 그 센스 있어요. 이런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게 이제 이분의 의도였는데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난하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땡큐 베리 감사는 좀 이상하다, 진짜. 너무 익살스러운 표현을 에, 쓰시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직종에 것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판매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케팅 홍보직이라든가 이벤트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센스 있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그 약간 보수성을 갖고 있는 직종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야기 자체는요, 일단 전에 그 경험들이 통역 내용은 알바나 좋았어요. 매우 좋았어요. 음. 뭐 통역 알바, 또 홍보 대사로 일하고 있고, 그걸 국제적 감각까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좋았는데 막판에 그냥 망치로 한 대 두드려 맞은 땡큐베리 감사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고기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하지만 무난하면 안 뽑힙니다. 열심히 쓰셔야 돼요. 자, 저희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청자분들의, 그, 1분 스피치, 이런 식으로 자신을 PR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분 스피치, 1분 자기소개라고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위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가 070-7951-2411번입니다. 여러분이 장난 전화를 하게 될 경우에 제가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입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장난 전화하시면 번호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공개 망신을 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나는 취업에 목숨 걸고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070-7951에 바로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잠깐만요. 이게 소리 조절을 좀 제가 해야 돼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준비되셨나요? 일단 설명해 주세요. 네? 바로 하는 건가요? 설명 없이? 네, 설명 없어요. 1분 어디 항공 준비하시나요? 저는 고졸입니다, 고졸. 아, 고졸이세요? 근데 어떤 분야를 지원하고 계세요? 네, 그거, 승무원요. 승무원이요? 승무원. 오케이. 남자도 승무원 될 수 있죠? 그럼요, 남자 승무원 될 수 있죠. 스튜어드라고 하죠. 네. 네, 저희가 네, 저의 꿈이 파일럿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승무원도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1분을 드릴 테니까 1분 안에 딱 하시는 겁니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한국어 해야 됩니다. 네. 한국어로 하시면 한국어 되겠습니다. 네, 한국어요? 네. 갑니다. 네, 그러면, 네, 시작해 주세요. 준비 시작해 네, 주세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고졸 20살 남자입니다. 를 뽑아주시면, 이 회사를 전 세계 초특급 땡큐 베리 머치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별풍선을 많이 벌어다 드리겠습니다. 네. 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금 텀이라서 좀 떨리네요. 네, 이분 전화번호를 좀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번호를 공개해도 될까요? 좀 최선을 다했는데 왜 공개하죠? 그쵸. 다음번엔 더 최선을 다해주세요. 취업은 탈락입니다.
다음 분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네. 준비되셨나요? 아, 네. 네, 그러면 가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18살입니다. 네? 네. 서울에 사시는 18살이시라고요? 네. 네, 항공사 준비되셨어요? 네, 저 스튜어드가 꿈인데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네, 될까요? 그 설명은 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희아분이시네. 안녕하세요. 저기 방송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항공사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1분 자기 스피치 가고요. 그리고 네네.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목소리 크게 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 아이고. 네.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조현진입니다. 저는 저를 물에 빗대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는 비타민 음료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마시는 비타민 음료처럼 저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주위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사람입니다. 둘째, 저는 지하수 같은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지하에서 흐르며 필요한 때에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저도 이 자리까지 오는데 남들보단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더 좋은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6초. 네, 근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거를 쓰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혹시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무리.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나누어서 아까 이제 자기 스피치를 1분 네. 스피치를 하셨는데 조금 아까 네네. 저희가 예문으로 들었던 1분 스피치가 있었어요. 아리가또 네. 고자이마스에서 들어갔던 그 부분을 너무 코믹하지 않게 첫째, 둘째, 셋째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좀 함축된 의미의 단어들을 이제 쓰시면서 네. 문장을 하나 써주시면 그게 좀 마무리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도 좋았어요. 좋았고 그 부분을 네. 다 포함하는 결정적인 문구 하나를 넣어주시면 마무리하실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면접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자, 네. 명품 서비스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품 서비스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명품이 아니라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객님께서 정말 편하다고 느끼시는 것보다는 더욱더 이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무래도 명품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바로 떨려요. 떨리죠? 근데, 이 친구 순발력 딱 있네요. 네. 정말요. 그리고 딱 원하는 답, 네. 기발하다기보다는 정말 마음에 있는 모범 답안. 모범 네. 답안을 잘 말했어요. 너무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방명록에다가 오늘 네. 이렇게 했다고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퀵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지금 시청자께서 합격입니다 이러시는데 니들이 면접관이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너무 죄송한데 다음 번을 이용해주세요. 우리 누나들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백이 보소. 자, 항공사 네.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항공사 아니고 현대중공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그럼 1분 스피치는 준비되셨죠? 예, 준비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시간을 재드릴게요. 어디 준비하신다고 그러셨죠?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요. 중공업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고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26년간의 각종 테스트를 거치고 품질을 보증받은 다목적 특수선 노진미라고 합니다. 첫째, 육군 헌병 특경대를 전역하여 잠시만요. 패기는 좋았는데 아깝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연결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항공사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거 준비하시나요? 대한항공 남자 승무원요. 아, 대한항공 남자 승무원. 와, 이거 네. 쉽지 않는데 저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 남자분들 혼자 준비하시기 좀 외로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1분 스피치 준비되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32살, 대한항공 남자 승무원 지원하게 된 32살 구미 사는 홍길동입니다. 대한항공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최고의 기업 마인드 때문입니다. 전문대 전기과를 졸업하였지만 과는 관계없지만 서비스 마인드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입사하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은 토익은 해본 적 없지만 미드를 좋아하는 편이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바디 랭귀지라도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유도를 하여 신체를 많이 단련하였고요. 최근 바비킴과 같은 여승무원에게 치근덕대는 치객이 있다면 내치기 한번 날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좋았습니다. 약 54. 떨리네요. 네, 떨리시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네. 그 바비킴 같이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맺히겠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욕을 하는 승객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그래야 가지고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면접을 진행을 할 때 압박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요? 네. 승객이 욕을 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술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항공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또는 면접관이 이제 대기업이 아닌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면접관이 일부러 자세를 이렇게 어떤 면접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번 얘기해봐요.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화가 나도록 네. 상대방으로 내가 대우를 받는 건가 싶게끔 화가 나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여기 그 항공사의 첫 번째 원칙은 서비스입니다. 대고객 만족 서비스. 맞아요. 네. 근데 약간 그 그런 부분은 부분이 조금 보완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이랑 싱크가 안 맞네요. 네, 그 귀로만 들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디 준비하시나요? 어디를 딱히 항공사를 준비하는 건 아닌데, 이제 4학년 돼가지고요. 네. 여기저기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계세요? 해서, 네. 예. 그러면 일단 승무원이라는 거에 맞춰서, 아니요, 승무원 안 맞추셔도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 대본 예.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일단 대본 가볼게요. 없어요. 일단 가볼게요. 예. 시작. 네, 안녕하세요. 25살 남승걸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껴왔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모습에 보람을 느꼈고 서비스직은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천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마트나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앞사람이 문을 잡아준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작은 배려에 감동을 느꼈고 하루 종일 매일 네. 예,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4학년이세요. 예, 과는 어떤 거세요? 화학이에요. 화학과세요. 예. 또 뭐 고대생이시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또 의료업계 쪽이나 이쪽 약품업계 쪽도 준비할 건데 그때도 꼭 참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시겠죠? 아직 준비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읽고 하셔도 되는 건데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 좋은 기회 노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 대본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신 걸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준비한 걸 읽으셔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봐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자분이시네요. 축구군 고마워요. 네, 여자분 승무원 준비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1분 스피치 준비하셨나요? 저는 근데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에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분은 안 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네. 해볼게요. 시작. 꿈은 노력을 낳고 노력은 성공을 낳는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노력을 하는 예비 승무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친구, 주위 분들이 시키거나 부탁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와 함께 해외 선교 활동을 통하여 남을 위하는 법, 사랑하는 법, 배려하는 법을 배웠으며 제 주위 친구들은 항상 고민이 생길 때면 저를 찾아주곤 합니다. 또한 저는 학교에서 유도를 배워 호신술, 예절, 낙법을 배워 비행시 위기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끈기와 근성을 승객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준비 못했어요. 학원 다니세요? 네? 학원 다니세요? 아니요. 아니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고등학생이시라면서요. 네, 저 항공과 가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막 연습하고 그랬어요. 연습하고 어쩐지 다르더라. 대학생 여러분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맞아요. 얼른 입사하셔야 될 것.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친구들하고 네. 이제 모의 면접을 하신다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혹시 최근 대한항공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광고에 네.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네, 제가 최근 대한항공 기사도 괜찮나요? 네. 네, 제가 최근에 보았던 대한항공 기사는 승무원 채용 조건에서 키제한을 없앤다는 것이었는데 승무원이 되고 싶은 제 주위 친구들께서 많은 희망이 되어가지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1분 스피치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을 때 내용도 내용이지만 잘했다, 못했다라고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라는 반응이 나오는. 맞아, 채팅창에 기준이 오 뭘까? 그랬어요 다. 기준이 그게 뭐예요? 뭘까요? 톤, 말 톤인 것 같아요. 목소리, 자신감, 말투, 패기, 목소리, 당당함. 맞아요.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투 자체가 딱딱 끊어지는 말투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뭉개는 듯한 말투는 어느 곳에 면접을 가시더라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딱딱 끊어져야 돼요. 했습니다. 했고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말투가 듣는 이로 하여금 정리된 느낌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말투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아까 여기 학생 첫 번째 인사 부분 한 문장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다시 갈게요. 시작. 꿈은 노력을 낳고 노력은 성공을 낳는다. 네. 그럼 이게 좀 자신감이 말투에 늘었어.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명확한 말투. 내용 자체는 조금 다듬을 게 있겠지만은 네. 일단 말투나 자신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연습하시면 생각합니다. 좋은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참여해줘서 준비 많이 하세요. 네, 참여해줘서 고맙고 방명록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퀵뷰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엄청 많이 와요. 전화 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1분 스피치 준비했거든요. 네. 어디 회사요? 바로 한서대학교 대학교요. 네, 알겠습니다. 대학교 준비.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과 같이 항상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미래에 준비된 승무원 홍길동입니다. 학교 동아리 활동에서 축구부 주장을 맡으며 동아리원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끌다 보니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인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게 되었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강한 체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 전체 회장을 통해서 전교생들을 이끌다 보니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리더십 또한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바탕으로 한서대학교 항공운항과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이미지 연출과 서비스의 기본 예절을 매양할 것이며 항공 객실 서비스의 정신을 함양하고 이론과 실물을 접목한 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맞춤형 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 성실한 조직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고요. 네. 다음 질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스튜어드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튜어드가 가장 갖춰야 할 자질은 밝은 미소와 서비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고객들을 대하면서 밝은 미소는 물론이고 낮은 자세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대한항공 기내식 중에 추천할 만한 기내식이 있다면? 추천해 줄 만한 기내식은 비빔밥입니다. 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이 곁들여져 있어 외국인들에게도 외국인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하셨어요. 고등학생이시죠? 예. 네, 일단 지금 준비는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자신의 1분 스피치는요, 그쵸? 예. 첨삭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예, 학원에서 조금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반적으로 잘 하셨어요. 네. 근데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말투. 네, 왜냐면 글을 읽으시는 게 좀 티가 나요. 지금 읽고 있는 게.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물론 읽어도 되지만 이게 그러면 이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상대방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편안하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돼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명록에 남겨주세요. 네. 네. 아이고야. 전화가 바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된 거예요? 네,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무원 준비하시나요? 네, 승무원 준비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면접도 있어요. 오, 그래요. 그럼 이거 진지하게 해야겠다, 그쵸? 네, 열심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1분 스피치와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질문들 준비하세요. 네.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큰 귀를 가진 지원자 정수민입니다. 큰 귀 때문에 원숭이, 요다 등 항상 놀림을 받다가 너는 귀가 커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감동적인 칭찬에 다른 사람의 말에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은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장점으로 팀워크를 이루고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한항공이 왜 당신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이자 최초의 항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상식이 통하는 일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소통하는 일이 더 좋고 잘한다는 것을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더. 알고 있는 항공기 기종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그러면, 자,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대한항공의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해 보시겠어요?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은 지금 계속해서 차세대 항공기를 들여오고 있고 중국 시장을 무엇보다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을 위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조금 더 승객들을 끌어모으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면접을 앞두고 계시다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말씀을 하실 때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게 다에 너무 어미가 너무 강조가 돼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문맥이 듣다가 딱 끊어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내용도 좋고 준비도 많이 하셨고 어투도 좋은데 그 다를 너무 강조는 하지 마세요.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시고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휴대폰 놓고 녹음을 해보세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고쳐지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고쳐볼까요? 지금 첫 번째 문장만 다를 너무 강하지 않게 약간 부드럽게 하면서 첫 번째 문장만 한번 해주세요. 네. 큰 귀를 가진 지원자 정수민입니다. 좀 강해요. 다시 한번 정수민입니다. 이렇게. 정수민입니다. 그렇죠. 말끝을 조금 둥그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다가 좀 강한 게 많이 들려요. 그 말투 좋았고 저는 한 가지 더. 아까 이제 되게 내용도 굉장히 그러니까 구성 있게 잘 하셨는데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라서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고객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되는 거가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고객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서만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중심. 자기소개는 그러면 무언가 더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말투가 일단 조금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는 질문들은 조금 대답이 준비가 좀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이제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에서 그 항공사 기출문제 관련돼서 찾아보시면 기출문제들이 쭉 나와요. 기출문제들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문장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 질문을 나한테 하게 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라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말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하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거하고 휴대폰에 찍힌 내 모습을 보고 연습하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상대방 면접관은 나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며칠 안 남으셨을 것 같은데 그 촬영해가면서 녹음해가면서 준비하십시오. 네,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단시간 내에.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퀵뷰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같이 그 취업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몇 분 더 전화 연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하세요. 이게 무슨 방송이냐고요. 디바 제시카가 진행하고 있는 매주 월요일 저희가 9시 반에 조연아 부장님 모시고 헤드헌터로 계세요. 부장님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어떤 항목별 관련 분야별 저희가 모아가지고 초코금 고마워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즐겨찾기 해주시고 매주 월요일은 늘 취업방송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리고 혹시 전 취업 저희가 지난주엔 네이버와 다음 취업하기, 그전에는 KT 취업하기 이렇게 회사별로 가고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 유튜브에 디바제시카 검색하시면 디바제시카 채널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쉽게는 디바제시카 취업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약해서 요약본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조현아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조현아 얘기가 너무 조정희 부장님이세요. 조정희 부장님 죄송합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1분 스피치 준비하셨나요? 예, 저는 근데 현대자동차를 준비해가지고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준비하시고요.
예. 시작.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해영업 사업부에 지원한 땡땡땡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해영업 사업부에 입사하기 위해 대학 생활 동안 3가지 핵심 역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국, 캐나다, 홍콩,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사회 진출 전 다양한 분야의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지기 위하여 현대캐피탈, 홍콩 매뉴라이프, 캐나다 이지 등 입사 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훈련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커지는 중국 시장의 위대함과 중국인들의 거대한 수요를 모르는 곳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저는 대학 생활 중 중국 경제 시장을 분석하는 소규모 경제 동아리를 구성하여 매스컴에서 나오는 중국 경제 이슈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훈련했습니다.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은 중화시장과 중화시장과 북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자동차의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으며 이처럼 저는 다양한 국가의 현지 직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인드, 도전 정신, 책임감으로 우리 현대 자동차가 중화, 북미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10초 나왔습니다. 10초 정도가 오버가 되긴 했지만 일단 회계 혹시 뭐 돌발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럼 우리 현대자동차가 중국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현대 자동차는 중국은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 자동차가 현재 개발 중인 PHEV 친환경 자동차를 중국 시장에 더욱더 전략적으로 판매를 하고 중국 시장에 맞게 신제품을 개종한다면은 더 수익 창출에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한전부지를 1조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대자동차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처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키아와 소니처럼 미래에 대하여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대비라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네, 순발력 있으시네요. 그 면접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1분 스피치보다 돌발 질문에 대답을 더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하실 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가장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뭐뭐하여, 뭐뭐하고, 뭐뭐해서 이렇게 그 중간에 문맥의 흐름을 끊어요.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쳐주시거나 조금 톤을 낮춰주시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 퍼즈라 그러죠. 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버릇이긴 해요. 긴장하게 되면 나오는 버릇인데 그걸 녹음해서 자기 걸 들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어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약간 부끄러워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쳐요. 저도 well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쳤으니까 그건 고치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면접 지금 뭐 이력서 넣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따로 이력서 된 건 없고. 네, 그러시구나. 예. 네, 열정 있는 분이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어 자기소개 꼭 준비하고 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영어 예. 자기소개 지금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럼 영어 자기소개 제가.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잘하는 거 아니죠? 자, 영어 자기소개 갈게요. It's my pleasure to be for this interview. My name is Teng Teng Teng. I'm graduate from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major media design. Throughout college, people saw me as a positive attitude and challenging spirit. People who know me always say that I'm a very positive person. I believe in this day every cloud has a bright side, no matter how difficult the situation is. I accomplished many things like a PowerPoint competition and small business and internship. Ever since this experience got me here now.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와우. 발음 이런 건 저 듣지 않아요. 근데 잘 준비하셨고, 뭐, many things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내가 I did a lot many things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한 것들 위주로 먼저 문장 앞에 넣으시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라는 문장을 빼고 뭐 working as an internship gave me a great achievement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인턴십 했던 게 내가 굉장히 성취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어도 잘하시네요? 중국어요? 중국어 대학교 나오셨다면서요? 중국 네, 대학교. 중국에서 9년간 있었을 때. 아, 그러셨구나. 아,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분명 취업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있으실 같습니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서 되게 자극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넋놓고 남들도 나처럼 살고 있나 싶었는데, 사실 보면 뭐 면접 아직은 뭐 이력서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네. 준비한 사람만 기업에서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마지막 한 분 좀 전화를 받아보고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방송 중이에요? 네, 되는 방송 거예요? 중입니다. 되는 겁니다. 어디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저 승무원이요. 승무원 준비하시는구나. 네. 1분 스피치 준비되셔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네? 준비하신 지 준비 얼마나? 기간. 준비 기간 얼마나 이제 되셨어요? 한 반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스터디도 많이 하셨고 했겠네요? 네, 지금 스터디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기대해 봅니다. 돌발 네. 질문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 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 저는 호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잠시 머물렀을 때 일을 구하면서 커피숍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동양인을 한 번도 고용해보지 않으셨던 사장님이셔서 저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네. 동양인을 한 번도 고용해보시지 않으셨던 사장님이셔서 동양인을 고용하시는 것을 망설이시던 사장님께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한 끝에 그 커피숍에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열정만 있다면 한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승객 모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승무원이 되어서도 한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승객 모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회사에서 왜 당신을 뽑아야 되죠? 내가 뽑아야 하는 이유. 네, 저는 20살 때부터 경제적으로 일찍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해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항공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승무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승무원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무원의 장점은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0년 뒤에 본인이 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년 뒤에 자기 모습? 10년 후에는 저는 아무래도 신입 승무원을 제가 교육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배 승무원으로서 신입 승무원들을 교육하고 또 어려운 점을 제가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되셨어요? 네. 저는 일단 이제 제가 너무 잘하셔서 제가 원래 적당히 잘하시면 그냥 잘한다 할 텐데 좀 준비를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네. 말투가 좀 너무 스토리텔링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호주 갔을 때 말이에요. 그때 이랬잖아요. 약간 이런 말투? 그러니까 면접스럽지 않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네. 내용에서 승객의 마음을 돌린다고 했는데요. 밑도 끝도 없이 왜 승객의 마음을 돌리는 건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어떻게 돌릴 거고 무엇의 마음을 뭘로 돌릴 건지 약간 아니 그게 원래 네. 승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건데 떨려서 잘했어요. 자 그러면 승객의 마음을 왜 움직여야 되죠? 승객의 마음을 왜 움직여야 되냐고요? 네. 승객이 가만히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왜 움직여야 돼요?
저희 항공사를 혹시 다른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신다면 앞으로 계속 저희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차라리 항공사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감을 더 쌓게 하겠다, 뭐 이런 게 하는데, 말에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면접관으로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이건 제 얘기인데, 마지막에 신입 승무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참 좋았는데, 이게 정말 대한항공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신입 승무원 교육에 뭐가 있었는지 뭔가 그쪽 프로그램 단어 하나를 얘기해 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A6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 조인하게 된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우리 회사 준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문가로 가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꼭꼭 네, 집어서 저도 이제 부장님 옆에서 배우는 게 많다 보니까. 네. 부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의외로 장을 가보시면 정말로 준비를 철저히 해오신 분들이 많이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학원에서 특히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배워온 대로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틀에 박힌 자기소개서가 많아요. 정말 연습된 거. 아유, 쟤는 6개월짜리네. 아유, 쟤 3개월짜리네. 1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후배들이 그런 학원에 나가 있고 뭐 스피치 학원에서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틀에 박혀서 그 능수능란한 분보다는 조금 정성이 깃들어져 있고 진심이 깃들어져 있는 분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쓴소리를 한 이유는 더 잘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제가 퀵뷰 선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화데이트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어떠셨어요? 채팅창. 자, 채팅창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뭐, 항공사 정보도 좀 가져가셨고, 또 면접 어떤 팁도 가져가셨고, 저 이제 왔어요. 그러시는데, 제 방으로 제가 틀어드릴게요. 꿀잼이에요. 그러시는데,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꿀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유익합니다. 전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하시는데, 본부장님 포스가 멋지다고. 소리 안 했는데? 근데 본부장님 포스가 딱 있어요. 딱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포스가 딱 있어요, 벌써. 제가 딱 고개 숙이잖아요. 본부장님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는데, 그 헤드헌터를 하고 계세요. 혹시 마지막으로 헤드헌터가 어떤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헤드헌터는 국내에 있는 이제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쪽에 임원진들 또는 이제 공개 채용을 통해서 채용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스카웃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주로 이제 경력직들을 많이 하죠. 네. 네. 경력직들의 그 인력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인력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디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네. 그런 분이신 거죠. 네.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참 많은 친구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네. 멋진 직업이에요. 연봉도 높은가요? 네. 연봉도 높기로 유명한 직업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헤드헌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이제 각 직종별로, 각 산업별로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셔서 이제 정말로 사람이 좋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힘들지 않은 경우 오셔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처음부터 난 헤드헌터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다양한 전 경험이 산업군에 있어요. 대한 지식이나 새로운 그 트렌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새로운 산업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강점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쪽 업계가 그렇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흐르는지, 통신이 뭐 그 2G폰에서 3G로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다 세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직종입니다. 네.
참 저희가 취직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네, 오늘 같이 이제 본부장님, 부장님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채팅창으로 짝짝짝 분위기 한번 주시겠어요? 또 우리 채팅창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자, 짝짝짝 한번 오늘 수고하셨다고 주시고요.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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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9시 반에 월요일 취업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장님 보내드리고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네.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이분은 얼마나 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워낙 또 컴퓨터 활용 능력